안녕하세요. 제14강의 교육 목표는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를 위한 부모 동기부여 지도법입니다. 아동의 독서 습관화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4차 혁명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유튜브 영상 등으로 인해서 이 아동의 독서 습관화 환경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독서 지도사는 부모의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 보니 이 독서지도 업무 관련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고 이 생산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교사, 아동, 부모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이를 바람직한 3할 인간관계론의 틀 속에서 이 아동의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 실행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독서 습관화 지도 전략을 이 바람직한 인간관계 흐름 속에서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성을 생각해 본 것이죠. 이 바람직한 독서 지도를 통한 이 독서 습관화 또는 학습 능력 향상, 창의적인 사고력, 전인적인 인성 형성에 대한 목표는 부모나 교사 동일하기 때문에 교사의 열정과 지혜, 그리고 부모의 진정성 있는 조력, 그리고 아동의 흥미와 성취 욕구를 최대한 융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낸다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창의적인 아동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순수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이 아동의 독서 관련 활동에 흥미와 성취감을 안겨준다면 이 성공적인 독서 습관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장단기적으로 공부 능력이 커지면서 이 공부도 잘하는 비전이 있는 자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아동 시기의 독서 습관화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임을 부모에게 강하게 인식시켜 주어서 이 부모로부터의 지혜롭고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강기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공적인 인간관계 3할을 활용한 독서 습관화 동기부여 지도 전략이란 교사와 아동 부모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을 다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각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친화적이고 융화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이 서로 간에 원하는 이 삶의 목표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 교육 자체가 아동이든 또는 부모든 이 교사조차도 이런 3R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독서지도 전략을 세워본 것이죠.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아동 시기의 독서 습관을 바탕으로 한 학습 능력이나 어떤 습관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선 이 중등 이상의 청소년 시기에 이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의 학습 관련 생활이 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반복될지를 생각한다면 이 부모로서 이 아동 시기의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 교육에 대단히 매진해야 하는 중요성이 절박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독서 지도사 아동 부모에 대한 이 CDR 관계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 지도사 입장에서는 이 존중, 아동이나 부모로부터 기다려지고 사랑받는 선생님이 되는 것은 최고의 존중을 의미하고요. 또한 독서 전문가로서 지식이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또한 최고의 인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수익의 극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00세 시대에 안정적인 진로를 구축한다는 것은 최고의 보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부모로부터 뭔가 긍정적이고 도전하는 그 마음 자체를 매우 예쁘고 소중하다고 말해준다고 하면 가장 최고의 존중을 받는 것이 되고요. 또한 독서 활동이나 독서 습관화를 위한 능동적인 태도 자체를 인정함으로 해서 아이들은 최고의 용기와 기쁨을 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튜브를 찍기 또는 작품집 만들기 또는 독서왕도장, 독서박사도장 이런 구체적인 성취감을 안겨주는 희망과 성취감을 주는 동기부여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인 마인드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존중을 받을 만한 것이 되고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진정성 있고 지혜로 노력해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인정받을 만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가 독서 습관화를 통해서 공부 힘이 형성되고 인성적으로 더 육성이 된다는 자체가 부모로서는 최고의 보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를 위한 교사와 아동과 부모의 노력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 정리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선 잔소리 교육은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어릴 땐 엄마의 힘이나 기가 세서 아이가 마지못해 듣는 척 하지만 금세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죠. 학습이든 생활습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을 넘어서면 서서히 자녀의 힘이나 기가 세지고 이 중학교 이상이 되면 아예 엄마의 말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집안은 매일매일 옥신각신 싸움 중입니다. 도리어 독서 습관, 공부 습관 또는 바람직한 생활 습관 고사하고 도리어 신경질적이고 이 반항적인 인성이 강화될 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자녀의 상황이나 심리를 이해하는 이 부모의 마음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자녀도 양심 있고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단지 여러 상황으로 뜻대로 되지 않을 뿐이죠. 저 어른도 작심삼일이고 게으를 땐 끝없이 게으른데 자녀는 오죽할까요? 자, 특히 재미를 느끼기 정말 어려운 주입식 학교 공부, 학원 공부, 또한 집에선 공부하란 부모의 기분 나쁜 잔소리 속에서 살아가자니 이 반항과 짜증으로 그 어려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 유일한 방법은 이 독서나 공부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든 집중하고 이 습관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독서 습관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 능력이나 습관화가 열쇠인데요. 부모는 잔소리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아동 시기에 학습 관련 부담과 무게감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자율자력 독서 습관화 미션을 수행하기가 그나마 수월하고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양하고 과중한 학습적 부담이 강한 중2 이상의 청소년기엔 자녀의 공부 능력이나 이 공부 습관 만들어주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도리어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진정성 있는 격려, 함께하는 모범교육, 규칙적인 습관화 전략, 분위기와 환경 조성, 이 동기부여 감성 소통 등이 매우 효과적이고 절실한 교육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시할 부모의 세 가지 조력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도에 포기하거나 체념하지도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의 독서 습관화를 위한 부모의 조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자녀가 순수한 아동 시기에 이 독서 습관화를 바탕으로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장단기적인 인성 형성이나 청소년 시기의 실력, 더 나아가서 대입에 얼마나 결정적이고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사나 회사는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헌신적이고 사명감 있는 노력을 꾸준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의 본질적인 일인 것만큼 교사나 회사가 열정적으로 부모를 동기부여할수록 부모의 열정을 끌어내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세 가지 미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도전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도전하도록 동기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정한 가족의 독서 시간을 정해서 1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부모가 함께 책 친구가 되어주고 또 엄마도 모범을 보이면서 함께 책 읽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자투리 시간에도 자녀는 안 읽어도 부모는 책 읽기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거실을 카페나 도서관처럼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는데요. 거실 공간에 TV를 없앤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변화고요. 또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연출한다든지 책 파티를 한다든지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포인트 벽지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자녀와 함께 기뻐하고 또 파티도 하고 함께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다음 세 번째로 자녀가 스스로 책도 사보고 또 학교나 공공도서관의 책을 빌려보도록 진정성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학교나 공공도서관에 가서 자녀가 책을 빌려오도록 격려하고 자녀가 학교나 공공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을 빌려오도록 교사도 동기부여를 하겠지만은 부모도 간섭이나 질책보다는 진정성 있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자녀와 대형 서점에서 독서 체험도 하고 자녀가 사고 싶은 책 한 권 이상 사도록 동기부여도 해주고요. 또한 자녀와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칭찬도 해주고 하면 아이들은 서서히 독서의 흥미와 스스로 책 읽고 책을 사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단지 부모로서 책의 수준이나 종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러한 부분은 교사가 동기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조력자 역할은 대단히 전인적이고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먹기 나름이고요. 아동 시기의 자율자력 독서 습관이 얼마나 자녀의 미래에 중차대한 일인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마음과 열정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단지 이러한 부분이 말로만 실천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자기관리 체크를 통해서 부모를 촉진해주는 부분이 교사를 위해서나 이 부모를 위해서나 매우 필요합니다. 6강이나 12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관리의 핵심은 일일 실천도 체크표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위한 또는 자기 개선을 위한 셀프 동기부여 자기관리법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꾸준한 플러스 1 행동 변화 속에서 자녀에겐 사랑과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동시에 이 부모 스스로도 자존감 있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도 스스로 5, 4, 3, 2, 1의 자기 평가를 합니다. 물론 5, 4, 3, 2는 대단히 단순한 평가지만 그 의미와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어머님 3 정도 참 잘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다 1, 2입니다. 4를 하셨네요. 와, 참 훌륭하세요. 또한 설사 2나 3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4 정도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 격려받는 말, 인정받는 말 이런 감성소통은 설사 유치하더라도 대단히 효과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말, 진정성 있는 배려나 감성소통은 상대방의 열정을 불어넣고 상대방의 의지를 더욱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어머님 대단하세요. 동현이 어머님. 이렇듯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진정성 있는 칭찬은 이 동현이 엄마의 마음을 춤추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도 자녀처럼 부모에게도 이런 자기관리표가 필요하고요. 일주에는 책 읽기 모범 분위기에서 3이다. 어느 정도 했다. 이런 얘기고요. 2는 하려고는 했지만 너무 부족했다. 4는 하려고 노력을 했고 참 뿌듯하다. 이런 표시죠. 5는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뿌듯하고 정말 효과가 있고 너무 신난다. 부모로서도 스스로 5, 4, 3, 2를 평가를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격려나 또 인정의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또한 교사도 이런 부모의 표시를 보면서 추가적인 격려나 인정의 멘토로서 부모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하자는 것이죠. 또한 책 환경, 책꽂이, 거실 꾸미기에서도 부모님으로서 일정 정도 노력을 했으면 3, 좀 더 의도적이고 멋있는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4고요. 정말 이런 것을 내가 왜 이제 했을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독서 지도사나 회사가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또 5가 되는 거죠. 자녀와 책 친구 되어서 서점 가서 아동의 책을 사도록 동기부여해주는 부분도 정말 아이가 좋아하고 너무 잘했다. 는 5가 될 수도 있고 또 크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좋았다 하면 또 3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한 주 한 주 이런 항목에 대해서 표시를 하면서 부모님으로서도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독서 지도사분들께서 또 하나하나 아동에게 동기부여하듯이 진정성 있고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북돋아주고 인정해 준다면 부모의 마음은 대단히 희망적이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강에 대한 마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7살이 된 고등학교 아들을 키우는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의 현실적인 생각과 경험을 들어보세요. 자, 과연 아동 시기의 부모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려는 아빠의 마음, 별 잔소리 없이 아들의 공부 마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새벽 2, 3시까지 책상에 앉아서 기다려주는 이 아빠의 마음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내성이 커질 대로 커진 아들에게 늘 쩔쩔매면서 헌신적인 본능으로 무한정 예뻐해 주면서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아들의 원망이나 불평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는 엄마의 현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없는 자녀 교육, 정답이 뭔지 불확실한 자녀 교육. 자, 결국은 후회하면서 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드넓은 세상에 한없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자, 과연 그나마 가장 순수하고 어린 아동의 시기에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최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시점임을 새삼 섬뜩하게 느낍니다. 단지 진부한 경고로만 여겼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사실은 가래로도 막지를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냥 부모의 현재 모습 변함없는 그대로라면 우리 어린 자녀도 청소년 시기에 냉혹할 정도의 어렵고 힘든 시기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가 자녀의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동기부여하는 지도법이라는 주제로 제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